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 대신 화면을 2번 톡톡하면 말해주지. 사방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늦은 밤이었습니다. 도성의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의 호령 소리조차 닿지 않는 한양의 변방, 젖은 흙길 위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습한 바람이 몰아쳤고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세상을 비추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수레 안에는 청나라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막 조선의 땅을 밟은 유생, 이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정갈한 도포 차림의 선비였으나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어딘가 초조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겸은 창살 틈바구니로 스며드는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품 안의 호패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정혼자, 부인 정씨를 떠올렸습니다. 여복의 마부? 도성 안객주까지는 아직 멀었는가? 이겸이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나으리. 길이 들청여서 말이 속도를 내지 못하니 조금만 더 참으셔요. 마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주게. 내일까지는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이 있으니 말이네. 이겸의 재촉에 마부는 투덜거리며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수레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을 내려가던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기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말이 앞발을 높게 쳐들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놈의 말이 왜 이래? 나으리 꽉 잡으셔요. 마부가 고삐를 당기며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은 말은 벼랑 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레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의 몸은 수레 칸막이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죠.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과거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붙잡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레가 마지막으로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순간 이겸은 자신의 몸이 차가운 대기 속으로 던져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얼음장 같은 강물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거친 물살이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이겸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물살은 무자비하게 그를 수면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강물 속은 지독하게 고요하고도 차가웠습니다. 이겸의 시야에는 수면 위로 멀어지는 희미한 달빛의 그림자만이 비쳤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무엇이라도 잡으려 했으나 잡히는 것은 오직 잡을 수 없는 물결뿐이었죠. 정신이 서서히 멀어지며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려던 곳은 정말 그곳이 맞는가? 이 모든 질문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고 이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면 위로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강물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한 사내의 삶과 기억이 저 깊은 강바닥의 진흙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겸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가 저편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룻배 위에서 노를 젓던 사공서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것이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배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이보시오. 서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손을 뻗어 죽은 듯 늘어진 이겸의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한 생명을 건져 올리려는 그녀의 손길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가까스로 배 위로 끌어올려진 이겸은 창백한 안색으로 가쁜 숨조차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의 가슴을 압박하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한강 위에서 기억을 잃은 사내와 그를 구한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이겸의 가슴 속에서 멈춰있던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씁쓸한 약초 냄새가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이겸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낡은 석가래와 먼지가 내려앉은 천장뿐이었죠. 몸을 움직이려 할수록 전신을 옥죄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그는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작은 숨소리가 들리자 방 한구석에서 졸고 있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를 차가운 강물에서 건져낸 사공설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셔요? 벌써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신 거예요. 사공설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겸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사흘 여기가 어딘가? 내가 왜 이곳에? 이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한강변의 작은 의원댁이에요. 나으리를 물속에서 건져 올렸을 때만 해도 숨이 붙어있는 게 기적이라 생각했지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사공설이는 바쁘게 손을 놀려 따뜻한 물그릇과 마른 수건을 가져오며 대답했습니다.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흰 수염이 성성한 의원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영감은 이겸의 맥을 조용히 짚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외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나 정신의 기운이 흩어져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겸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마치 자욱한 안개가 낀 숲속처럼 뿌옇기만 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은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이내 부서져 흩어지고 말았죠. 의원 영감님,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겸이 절박한 목소리로 묻자 의원 영감은 혀를 차며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보다 목숨을 보전하는 게 먼저일세. 머리를 크게 부딪혔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무리하게 떠올리려 하지 말고 이 약부터 들게나. 의원 영감의 말투는 엄했지만 그 안에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겸이라는 사실과 청나라에서 돌아왔다는 단편적인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단아한 자태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여인, 바로 자신의 정혼자인 부인 정씨였습니다. 부인 정씨, 그녀를 만나야 하오. 한양 도성 안의 객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이겸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내 중심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면서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밖에는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사공서리가 급히 이겸의 어깨를 붙잡아 다시 눕히며 말렸습니다. 이겸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는 이미 누더기가 되었고 소중하게 간직했을 호패와 짐꾸러미는 물살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죠. 신분을 증명할 그 무엇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기억만이 유일한 등불이었으나 그 등불마저 깜빡거리며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토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한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공서리는 이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인지, 무슨 사연으로 깊은 밤 강물에 던져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범한 유생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식어가는 약사발을 다시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핏줄기는 어느덧 찾아들었지만 이겸의 눈앞에 펼쳐진 운명의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다시 눈을 감고 흩어진 기억의 실타래를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영처럼 나타나는 칼날의 번뜩임과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본 환상인지 그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초라한 의원방이 아니라 한양 도성 한복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겸은 입술을 깨물며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노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이겸의 귓가를 자극했죠.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달빛을 보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성으로 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내의 외로운 투쟁은 그렇게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당당히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겸은 한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지켜봐주세요.